12월 27일자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씨, 이것 때문에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진짜.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건 좋고 뭐 어제 누가 나한테 이제 노력에 비해서 나오는 게 너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는 건 난 좋아요, 괜찮아.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진짜 좀 짜증나네요. 자, 조선일보 1면 기사는 최순실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2시간 30분 비공개 청문회 모든 혐의 부인. 김기춘 우병우 모른다. 모금 아이디어 내가 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나를 최 원장으로 불러. 재산 숨긴 것이 없다. 구치소에서 이제 안종범, 정호성 등이 이제 청문을 했고, 최순실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있는 신문은 안종범, 정호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청문회하는, 그러니까 청문하는 이제 국회의원들 모습이 있네요. 어제 그 박영선하고 뭐 그 라이브 방송으로 뭐 가기도 하고 아무튼 개판이었습니다. 진짜 개판이었어요. 뒤에 이어질 겁니다. 최순실 그 구치소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막았다니까.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제 개판이었습니다. 박정부 핵심 실세 김기춘, 조윤선부터 파고드는 특검. 자택 집무실 등 압수수색, 문화계 블랙리스트 여부 수사, 삼성 합병 문영표 전 장관 오늘 수환. 특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30%, 홍콩은 15%, 글로벌 주택시장 하락 경고 등. 집값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집값 떨어진답니다. 초저금리 대출이 끌어올린 집값, 미국 금리 인상발 불안감 확산.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샀고 그랬는데, 부동산 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양파 보고 있어 임마. 연준에서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조금 올렸는데, 되게 조금 올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다른 나라 금리도 막 오르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면은 강달러 자체가 이제 영향을 미치든가 그렇게 해서 아마 주택값이 쭉쭉 떨어진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주택을 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사실 주택이라는 게 하나에 뭐 몇억 하는 거잖아요. 많으면 몇십억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출 없이는 사실 주택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대출 금리가 높아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주택값은 떨어지게 되겠지. 사실 이거는 좀 기형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주택이 그러니까 재산 불리기 투자의 방법으로서 사람들은 인식되고 있다는 거니까. 난 자기 집 그냥 자기가 갖고서 사는 정도로 만족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내 이상적인 생각이 있지, 그지? 양파, 양파, 누가 이 새끼야 거기 그 니 별장에다가 임마 그렇게 지렛병 하래. 그러라고 니가 그거 대출에 사준 줄 알아? 상자 사줬는데 상자 하나 구해줬더니 저거 저지랄하고 지랄이야. 자, 5년 미만 신혼부부 35%가 애 안 낳아. 내 꿈이 소중하다. 돈도 벌어야 하고. 꿈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돈이 제일 문제예요. 돈 많으면 여러분 애 있어도 꿈 이룰 수 있거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번에도 쭉 얘기했지만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한국에서 출산 정책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 정책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지. 양파, 이면입니다. 한국인 괴롭히는 질병, 이제 남보다는 당뇨, 요통. 질병 부담 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뭐 이거는 저하고는 일단 관계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연봉 높을수록 아이 안 갖는다. 야, 이벤트 연봉이 높으니까 안 갖는 거야?
1억 원 이상부터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아이가 없는 비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기사 제목대로 연봉이 높을수록 아이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또 반대네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1000에서 3000, 1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자녀 없는 비율은 다시 높아집니다. 좀 재밌는 표인데, 재밌는 그래프인데, 사실 만약에 어중간하게 연봉 1억 원 이상, 사실 1억 원 이상도 연봉 1억이라는 것도 그렇게 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월 1000만 원쯤 번다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근데 확실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정말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애를 낳겠죠.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애는 누가 돌봐주면 되니까, 돈이 많으면.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도 만약에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 잔고에 10,000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 IMF 집값 떨어져도 2008년 같은 전면 붕괴는 없을. 야! 이 새끼. 양파! 2008년 같은 전면 붕괴는 없을 전망이다 라는. 이 새끼. 잠깐만요. 니가 아빠 방송할 땐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없을 전망이다. 요런 아까 그 글로벌 주택시장 경고등이라는 일명 기사에 쭉 이어지는 그 같습니다. 자, 3면입니다. 대통령이 당신은 시녀 같다고 했다라고 하자. 최순실 그런 소리 했어요. 서울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소리 했어요? 아니지, 이거는 끝만 올린다고 서울 말이 아니거든. 재수없게 좀 더 얘기하려 그러면은 그런 소리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그 최순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신형 받을 각오는 돼 있는데 혐의는 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먹지 않았다 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정권과 국권이 모순적인 조건문을 얘기하는 거와 똑같네요. 박 대통령 관련 질문에 초반 묵묵부답, 점차 임열어. 대통령한테 범죄 혐의를 떠넘기려는 모양입니다. 자, 모르쇠 최순실 딸 정유라 얘기 나오자 울음 터트려. 울음 터트려. 울음 터트려. 양파 왜? 깽판 치던 양파 밥 얘기 나오니까 울음 터뜨려. 최순실 만난 의원들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 흔들렸다니. 화장실 간다며 나간 뒤 구도관에게 방으로 보내달라 요청하기도. 하태경 마지막에 최씨와 악수, 손 따뜻 건강해 보였다. 건강하겠지. 건강해라. 건강해서 종신형 살아라. 아무튼 그 별로 어제는 지금 조선일보에는 되게 이제 특별한 그거 없이, 특별한 이제 마찰 없이 이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제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 서울구치소 사람들하고 굉장히 큰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그대로 그냥 영상이나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보고 진짜로 참 어이가 없더라. 자, 사면입니다. 세월호 당일 행정 묻자 최씨 비꼬듯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태블릿 PC 몰라, 우병우 장모 몰라, 끝까지 모르쇠 했다고 합니다. 안종범 대통령 수백 개 재단 중 미르 K 정 스포츠만 제세이 지시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 희만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다. 최순실 본 적 있지만 실체 몰라. 재단 관련한 모금 회의는 인정. 아이 희만이 뭐냐면은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나? 나치 부역자인데요. 근데 자기는 결정 권한이 없어. 위에서 시키는 것만 했다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죽었을 걸 아마 그 사람. 자, 최순실 감방서 청문회 인권 침해 5시간 실랑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 의원들 구치소 측과 맞서다 결국 수감동에서 최씨 만나 현장 촬영 여부 놓고도 대치. 박영선 구치소 최씨 보호소 됐다. 그래, 박영선이가 되게 좀 선정적이긴 한데 되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니까 진짜로 표현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게 이건데 어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면입니다. 정호성, 최순실이 대통령 말씀 자료 밑줄 치면서 수정. 명백히 드러난 일부 사실만 시인 박 대통령 관련 부분에는 모른다. 갑자기 정호성하고 안종범이 어제 몇 개를 얘기했지. 갑자기. 정호성, 대통령 사생활 얘기 않겠다.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녹음 내용 대통령이 다 지시한 것 아니다. 것은 아니다. 의원들, 정호성 시키던 대로만 하듯이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얘기해. 정호성, 출소 후에서 퇴임 박 대통령 운명이라 생각하고 모실 것이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자신의 싱크탱크 포럼서 발표, 특전사 출신인 내가 종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종북이다.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내가 반기문보다 훨씬 낫다 라고 문재인을 갑자기 띄워주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싣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기문은 까겠죠, 그죠? TV조선에서 반기문 까더라고. 갑자기 왜 갈아타는지 도저히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자, 민주당 비문은 문 포럼 행사장 옆에서 개헌 토론회. 문재인 행사에 맞불 작전, 김종인 등 30여 명 참석. 개헌은 시대 요구, 회피해서는 안 돼. 그래, 니들 좆대로 다 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김종인은 과연 자기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까요? 다음 기회에 확인해보죠. 내년 4월에. 자, 6면입니다. 임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내정자구나. 아직 올라간 건 또 아니군요. 국민이 원하면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정계 은퇴 요구. TV조선 출연에 밝혀 친박들은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박들이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명진, 인적 청산이 당기역의 봉질, 새누리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이 사람 진짜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느낌이 그러네요. 안철수, 손학규와도 손잡을 수 있다.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인터뷰. 유승민이 한 말입니다. 안철수랑 손학규랑도 손잡을 수 있다. 손잡아야지. 내가 계속 얘기했죠. 비박들은 국민의당하고 빌붙어서 놀아날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게 자기들이 지금 살 길이거든요. 다만 그 대선 후보를 반기문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대선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는 거는 조선일보가 반기문을 까느냐 까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향을 줄 겁니다. 아무튼 유승민은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고, 남북관계 사드 등 생각 많이 다른 국민의당 박지원과는 연대 어렵다. 신당 유승민당도 김무성당도 아니야. 나경원당이지. 대구 의원들 3, 4명 탈당 고민 중이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조원진 탈당하나? 비박 오늘은 30명 안팎, 내달엔 두세 차례 연쇄 탈당. 개혁보수신당 내년 24일 공식 찬당. 여기서 보수신당이라고 적혀있죠. 개혁보수신당 요거는 아직 공식 당명이 아닙니다. 아직 창당하지 않았어요. 창당 준비 단계입니다. 그냥 가칭으로 언론에서 붙인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원내대표에는 주호영 초대 유력, 나경원 5-6명은 일단 보류. 그렇다고 합니다. 양파! 새끼야! 니가 깽판을 치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 넌 내 세 차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 8면입니다. 특검 수사 관련한 면입니다. 왕 실장을 겨눈 특검, 수사할 게 차고 넘친다. 진짜 뭐 열심히 하던데. 그 김기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이제 공무기록 같은 걸 압수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모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네요. 특검이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검찰이 정말 수사를 병신같이 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자, 특검 블랙리스트는 없다 했던 조윤선 수사, 유진룡 전 장관 퇴임 전 블랙리스트 직접 봤다. 그 유진룡은 누구냐면은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근데 퇴임 전에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있었던 모양이고 9,473명이라네. 반정부 성향 9,473명 명단. 그리고 신대우 신보구역 대표 고 정선생님도 고 요안에 들어있다 그러던데. 자, 8면입니다. 역시 윗선 비선 따라 인사 피바람. 문체부는 차관들의 무덤이다. 문체부가 돈을 빼먹기 제일 쉬울 겁니다. 문화라는 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미적 기준의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든 끼워 맞추면은 그걸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좀 돈을 빼먹기도 쉽고 뭐 그럴 겁니다. 소도비인가라는 480억짜리 그림을 보고 내가 얼마나 빡쳤던지. 아무튼 그 문체부에서도 그런 사업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문화인들 지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관련한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떼먹을 거예요. 문화인들을 내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명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최순실하고 차은택 관련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이 그렇게 해왔을 거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신변입니다. 사위면입니다. 삼성합병 찬성. 홍완선 수준서 할 일 아니다. 홍완선이 누구냐면은 전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는 아닌가? 아무튼 그 정도 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뭐 박근혜, 그 다음에 안종범, 그 다음 문영표, 최순실 등등의 관계들을 쭉 조선일보에서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복지부에서 압력 행사 의혹, 기금 전문가 반대에도 찬성 강행. 당시 관계자들 복지부에서 압박이 있었다. 삼성 측 뇌물 등 불법은 없었다. 자, 헌재 정호성 파일 등 검토 착수. 공기별로는 새해부터 본격 돌입한답니다. 헌재도 일하고 있네요. 자,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우병우 수사팀 125일 만에 빈손 해산. 유갑근 팀장 송구하고 민망하다. 서울지검서 수사 계속한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뭐 조선일보 자기 칭찬하는 뭐 그런 기사네요. 잠깐 내려오이소. 이거는 뭐 성탄절 관련한 이야기고요. 국방부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사실무근. 여기 그 세월 X라는 다큐멘터리를 올렸는데 자료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잠수함 충돌을 관련한 얘기가 나왔대요. 나는 이제 길을 사실 못 봤는데 영상 타렸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내 생각에는 잠수함 충돌설이 주요한 그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냥 본인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많이 모았고 그리고 이걸 충분하게 또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다큐멘터리 만든 양반이 아마 잠수함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보수 언론 쪽에서 자칭 보수 언론 쪽에서 그쪽 관련으로 계속 폭격을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 그쪽으로 물타기 할 거거든요. 좀 걱정이 되네요. 판단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자, 검찰 송영 전주필 배임수재 혐의 소환. 대우조선 관련 접대입니다. 그 송영은 조선일보 전주필이었는데 망했으면 좋겠다. 너는 종신형 안 당하니? 혹세무민 그런 죄목은 지금은 없겠지. 불에 달군 쇠자로 후임병 지진, 선임병 2명 2심서 유죄. 미친놈들이 많군요. 자, 11면입니다. 공짜 달력 찾아 산만리. 은행기업 달력 귀하신봉 비용 절감 위해 발행 줄여.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요즘은 은행 그 달력 같은 거를 안 나눠주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좀 덜 나눠주는 건가? 자, 의원 사칭에 35만원 챙긴 10대 선처하려 하자. 뭐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의원을 사칭했다고? 자, 마스크 뒤에 숨은 2시간 기내 난동. 얼마 전에 발생했던 기내 난동 사건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9.11 테러 이후로 이제 하이제킹에 대한 그 우려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또 처벌을 안 하더라고요. 12면입니다. 공부 못하는 운동부 편견을 깼다. 잠깐만요. 양파, 킹판 안쓸 거야 이제? 가만히 닥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다 줄게. 자, 양파 해방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운동부 편견을 깼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수술 후 환자식은 곤충 죽으로 그냥 안 먹고 죽을란다.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사건 사고 관련한 이야기고요. 리빙 포인트, 반려동물 냄새엔 베이킹 소다를 뿌려라. 오늘 조선일보는 다 봤구만. 13면도 사회면인데 뭐 디자인을 입은 도시 범죄 꼼짝마. 이거는 왜 있는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도시 디자인 관련한 이야기고,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고요. 박원순 젊은 층 위에 내년 1,800억 투입, 1,800억 투입, 청년수당 대상자 5,500명 등 서울시 사업 예산 올해 2배다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참 부럽네. 부럽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부럽네. 대구에서 이번에 내가 그 나하고 이제 그 복지분과 사람들이 제안했던 그 교통카드 하나도 대구시에서는 지금 통과하기 힘드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시발 1,800억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되게 부럽네요. 강남대로 금연거리 4월부터 총 5km로 확대한다. 뭐 서울 쪽 이야기고. 14면입니다.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세계를 긴장시킨 트럼프. 뭐 국제면하고 그 다음에 국내 소식하고 쭉 이제 한 면에다가 정리해 놓은 면입니다. 기획기사라고 하는데 2016 조선일보 선정 10대 뉴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국내하고 국제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 놨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다시 읽을 건 없고요. 넘어가 보죠. 보세요. 나중에 신문 사서. 물론 조선일보에다 돈 주기 싫으시겠지만 나도 돈 주기 싫지만. 자, 16면입니다. 윤리 논란에도 트럼프의 AI 킬러 로봇 본격 도입할 듯. 뭐 터미네이터 만드냐? 국제면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이스라엘 미국 대사 한밤 소환에 항의. 정착촌 이제 중단 유행 결의안 관련한 겁니다. 모택동 탄생 123주년이랍니다. 동상 180개로 줄여. 모택동을 모택동은 사실 중국 공산당을 거의 뭐 처음 만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중공에서 이제 엉덩이를 빨아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모택동은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일전쟁, 특히 이제 중일전쟁 당시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아니 국共내전 당시 행보를 생각해보면은 절대로 중국인들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한테 고마워했지. 그때 공산당이 괴멸 직전이었거든요. 18면입니다. 문화면인데, 예,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뭐 김종민이 KBS 연예대상 수상했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고막 여친은 뭐야? 연인과 통화하듯 달콤한 목소리를 달래주는 가수다. 요즘 사람들은 무슨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자, 21면 은 문화면인데 문화면은 특별한 얘기 또 없습니다. 서구 중심적 문학에 갇힌 한국 문단 구할 수 있는 것은 샤머니즘이다. 평론가인데 이묵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죠. 나는 문학을 잘 모르니까. 23면도 문화면이고, 아, 이건 피플 앤 스토리 다른 면이네. 스포츠면은 특별한 얘기 없고, 신문은 선생님 이야기는 오늘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 면이 참 괜찮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자, 29면은 오피니언인데, 정유는 닭 뒤에 달걀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이유.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그, 어, 2018년 평창 동계조직위 홍보전문위원이라는 분인데요. 그 기고문인 일종의 금융권과 공기관 안심하고 평창 후원을 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평창 좆될 겁니다. 강원도가 그걸 유지할 수 있나? 이제 못할걸? 30면입니다. 석탄발전소 딜레마라는 글이 있는데 아마 환경 얘기 관련한 이야기겠죠? 환경 관련한 이야기겠죠? 자, 반기문과 임명진 그리고 보수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복지와 민생은 진보와 타협 가능하지만 안보 정통주의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보수의 가치다. 임명진 연임판 새누리 잔류파와 반기문의 공들이는 비박 탈당파 이 원칙만큼은 놓지 말아야. 나는 아직까지도 이회창의 북풍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시기적절할 때마다 처지는 북한의 도발 사건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보수다와의 보수 같은 보수가 보수다와의 보수라 부를 수 있는 거고 기회주의자들을 우리가 보수라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칼럼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겠지. 따라 농고 가라 라는 칼럼이 있고요. 31면입니다. 노인대국 한국의 생존 전략이 안 보인다 라는 미래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총재가 경제부총리를 방문하면 어떨까? 둘이 만났잖아. 경제 관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세하긴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최순실 청문회 이런 사람에게 나라가 휘둘렸다니 이제 내놓고 세월호 잠수함 충돌 주장하나 봐요. 한동안 이제부터는 계속 세월호 가지고 잠수함 이야기 할 거예요.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이 이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결혼 5년 이하 부부 3분의 1이 아이가 없다니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고. 자, 조선경제신문입니다.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아바타 로봇 만들다 라는 뭐 기사가 있는데 얘는 뭐 워크아웃 법정관리 동시에 기업 구조조정 빨라진다. 야,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정부 개입 정책인데 이거 뭐 그 원샷법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가? 아, 또 관련한 뭐 이야기가 기사가 하나 있고요. 유료 알림톡 무단 발송 카카오의 3억여 원 과징금. 이거는 3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카카오가 정보만 안 들으니까 이거 길들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택배 그런 거 택배할 때 이제 사용자 허락이 없었는데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내 생각에 정부에서 일으킨 논란이니까 생각이 드네요. 추억의 캐릭터 모바일로 돌아오다. 그 최근에 이제 뭐 마리오 뭐 그런 거 관련한 얘기 같고 조선 3사 올해 수준 목표치에 30%못 미쳐.
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 중 매출 1위. 그 비싸고 그 맛없는 도미노가 중기 중앙회 내년 말까지 중기 벤처 3천억 투자. 뭐 삼성이 입장을 바꿨네요. 당장 탈퇴하진 않겠지만 회비 더 이상 안 낸다. 기로에 몰린 정경련,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특별하게만 노동 관련한 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복지 관련한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선경제에다가 또 뭘 기대하겠냐마는 그죠? 은퇴 나이 뭐 진짜 기사 없네. 자, 이걸로 조선일보는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한국일보를 확인해 보죠.